안녕하세요, 리턴제로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PyQt5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생각인데, 요거는 강의 영상이 아니라 학습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새롭게 PyQt5라는 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유튜브에 뭐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강좌도 없을 뿐더러 그 웹페이지 상에서도 이것저것 말이 서로 다른 게 많아서 초반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랑 똑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이게 좀 힘들겠다 싶어서 조금씩 정리를 해보면서 영상을 남기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공부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강의 노력을 생각해 주셔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간에 첫 번째로 간단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PyQt5라는 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보통 PIP3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한번 해놔서 다시 진행하려니까 안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걸 따라 했거든요. 잠시만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이제 PIP3 install PyQt5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기 블로그가 뜨죠. 이 블로그에 눌러보면은 여기 파이썬 설치하는 거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파이참하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할 때 이렇게 디자이너도 설치를 저는 해두긴 했는데 일단 디자이너를 안 쓸 거예요. 디자이너는 너무 여기저기 말이 서로 다른 게 많아서 일단은 이렇게 넣어주면은 설치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PIP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마 이제 PIP 업그레이드인가 요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마 될 거예요. PIP 아닌데 여기요. PIP install upgrade 여기 PIP 써있는 요 문장을 아마 진행을 하시면은 PIP가 PIP3나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업그레이드가 된 이후에 이제 PyQt5를 설치를 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파이참하고 파이썬 3.6 이렇게 전후로 버전, 그 다음에 이제 PyQt5가 있어야지 요게 이제 GUI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PyQt5를 쓸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GUI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것들이 몇 개도 있어요. 임포트를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이게 이제 시스템 쉘 스크립트 정보 이런 걸 갖고 온다고 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rom PyQt 이제 qwidgets, 자, 요걸 갖고 올 거예요. 이 qwidgets 모듈 안에 대부분의 이제 기본 위젯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오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내가 버튼을 추가하고 싶으면 버튼을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툴팁 텍스트를 추가하고 싶으면 툴팁 텍스트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어쨌든 무조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요놈하고 그 다음에 요놈입니다. 어플리케이션하고 이제 위젯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불러들여 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만들어 주는 게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할 텐데요. 이 클래스는 qwidget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를 상속받아서 만들 거예요. 일단은 써놓고 설명을 계속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만의 이제 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건데, 이 클래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요 위젯 클래스를 받아와서 뭔가 이제 상속을 받아와서 기본적인 모든 것들은 거기에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속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다른 코드들도 꽤 많은데, 다른 코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절차 지향 형식이라서 이게 이제 어쨌든 파이썬이 이제 객체 지향 언어로 넘어오면서 객체 지향스럽게 코딩을 하려면 당연히 클래스,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 기준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자, 셀프 돼 있고, 자,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위젯 요놈에 해당하는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줘야 돼요. 상위 객체를. 그래서 이제 슈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위 객체가 생성이 되죠. 그럼 상위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상위 객체에 해당하는 그 생성자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상위 객체 생성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할 일, 내가 할 일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 쭈르륵 적는 게 아니고 함수를 따로 하나 만들 거예요. 메소드라고도 클래스 안에 있으니까 메소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새로 만들 겁니다. 여기다가 DEF에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제 뭐 자기 자신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init UI 안에서 이제 이것저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뭐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일단은 해줘야 되는 게 일단 눈에 보여야지 뭘 알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 해줘야 되는 거 같더라고요. 요렇게 해놓고 이제 메인 코드를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코드가 일단은 요거를 먼저 적어놓고 설명을 할게요. 보통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이제 보통 적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모든 Qt5 어플리케이션은 반드시 어플리케이션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플리케이션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객체를 생성을 하는 그 단계라고 하면 되고 이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파이썬이 쉘 스크립트에서 이제 실행을 하잖아요. 근데 실행을 할 때 명령줄로 이제 인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제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컨트롤, Shift F10 눌러서 진행을 할 거니까 요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객체, 위젯 객체 다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 창이 들어갈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클래스를 그대로 이제 명을 따와서 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W에 그 객체 이름을 지정해 주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또 이제 하나 있는 게 나갈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보통 무조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깨끗하게 종료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깨끗하게 종료하고 그 결과가 이제 리턴되는 부분인데 뭐 어떤 결과가 리턴되는지 그거는 아직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는 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깨끗하게 종료를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보통 넣어줍니다. 요게 이제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쓰는 키워드라고 해서 요거를 보통 많이 쓴다고 합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app.exec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벤트 처리를 위한 루프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벤트 처리라는 거는 이제 윈도우 창이 뜨잖아요. 그럼 창이 뜨면은 뭐 버튼을 클릭했다든지 드래그를 했다든지 뭔가 입력을 했다든지 엔터를 쳤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벤트인데 그 이벤트 정보를 내가 만든 이 위젯 객체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벤트 처리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루프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메인 루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메인 루프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인 루프가 실행되는 동안은 괄호 안에 있는 요 놈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제 exit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될 거고 얘가 일단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가 이 메인 루프가 끝날 때 이제 요 exit가 실행이 되는 거죠. 메인 루프가 끝나는 부분은 창을 종료한다든지 아니면은 exit 내부에 exit 함수를 실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창이 종료가 되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얘가 실행되면서 이제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게 또 실행이 될지 모르겠네요. 기억을 더듬어서 하는 거라 됐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창이 하나 떴죠. 뭐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뭐 최대화도 할 수 있고 뭐 최소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떴습니다. 파이썬이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자, 요게 이제 위젯 창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위젯 창하고 그냥 일반 창하고 다른 점은 여기 그 메뉴가 없어요. 메뉴를 띄울 수도 있는데 그 뭐 파일 에디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띄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안 띄워지는, 없는, 그런 기능이 없는 창을 하나 띄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뭐 이것저것 한두 개 뭐 만들어 봐야겠죠.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버튼을 추가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다가 버튼을 이제 추가하게끔 버튼 클래스를 이제 들여오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Q로 시작해요. 푸시 버튼. 뭐든지 다 Q로 시작하니까 요거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추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요 셀프 쇼랑 요 이닛 요 사이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이니까 뭐 예를 들어 btn 해서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요? 똑같이 만들면 돼요.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 적어야 되는 게 버튼 안에 이제 들어갈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입력하세요, 클릭하세요,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적어 볼게요. 하고 이제 셀프 나 자신한테 이제 버튼을 추가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버튼 사이즈를 해주면 되는데, 보통 이제 셋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셋 텍스트, 뭐 셋 사이즈,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제가 본 거는 뭐냐면은 리사이즈, 리사이즈네요. 리사이즈. 요 리사이즈입니다. 이제 리사이즈 안에서 뭘 해주냐면은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btn 사이즈 힌트였나? 여기 있다, 사이즈 힌트.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이즈 힌트가 뭐냐면 이 글씨가 적혀 있잖아요. 그럼 글씨를 기준으로 이제 적당하게 크기를 조절해 준다? 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메소드다, 명령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거를 써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위치가 실행을 해볼까요? 저희 실행을 해봐서 나왔네요. 위치가 여기 바로 왼쪽 위잖아요. 조금 내려볼게요. 이거 창 크기가 왜 어쨌든 간에 사이즈 힌트에서 이제 뭐 이런 특정 객체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창 크기가 조절되는 것 같네요. 그쵸? 조절을 해볼게요. 버튼 위치 바꾸는 거는 무브예요. 포지션 이게 아니라 무브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뭐 어떻게 해볼까요? 왼쪽 25, 그 다음에 위쪽에서부터 30, 뭐 이렇게 구분을 20, 30으로 하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왼쪽에서 20만큼, 위쪽에서 30만큼 이렇게 내려왔어요. 창 크기가 적당히 뭐 이렇게 조절되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정도. 자, 버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 버튼에 뭐 이런 것도 추가할 수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툴팁이라는 걸 추가할 수가 있더라고요. 툴팁. 이 툴팁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거기 안에다가 뭐 이거는 뭐 하는 겁니다, 무슨 버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팁을 주는 거죠,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툴팁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볼까요? 이게 한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마우스 갖다 대면은 이렇게 보이세요? 오른쪽 아래에 툴팁입니다 써있는 거. 자, 이렇게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일단 제가 배운 선에서는 이 정도가 있다 정도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버튼을 하나 추가해봤으니까 제가 오늘 또 공부를 해본 게 창 크기 조절하는 거. 이 창 크기 조절하는 거는 이제 자신의 셀프 거기서 지오메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요 지오메트리에서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00, 300, 400, 500 뭐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화면이 아니라서 제가 왼쪽에서부터 300, 위쪽에서부터 300, 그리고 가로 400, 세로 500이에요. 이렇게 이제 세로로 500이고 가로로 40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창을 띄울 수가 있다 정도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면은 이 타이틀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파이썬이라고만 되어 있던 그 부분인데, 이거 셋 타이틀이겠죠. 그러면 마찬가지 윈도우 타이틀이군요. 여기다가 첫 번째 학습 시간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첫 번째 학습 시간 이렇게 나와 있고, 버튼 갖다 대면은 툴팁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뭐 이런 것들 체크할 수가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에 이 태그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나요? HTML 태그 요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안녕하세요 한번 넣어보고 이거까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이렇게 툴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두껍게 살짝 보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가 됐네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아직 뭐 이벤트 연결 뭐 이런 것들은 안 해봤지만 뭐 아무튼 뭐 레이블을 추가하든 뭐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든 이런저런 거 추가해서 기본적인 설정 크기 뭐 이런 것들 다 해놓는 거는 여기서 다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을 이것저것 연결하는 그런 설정을 뭐 해야겠죠. 일단 이 정도 해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더라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제가 뭐 잘못 알려드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움이 많이 됐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